상태명리 육친통변론 24번째 시간입니다. 자녀 병상잔 및 변리 사례 여명이고요. 병호, 경인, 계묘, 정사 여군으로 흘러서 축자해로 흐르는, 그러니까 수에서 금문으로 흐르는 명입니다. 명주 첫 혼인 후 출산한 아들은 전 남편을 따라갔고 두 번째 결혼하여 출산한 아이들은 아기 때 사망했다. 명주 본인은 일찍 결혼하여 이른 나이에 출산하였고 여러 번 이혼하여 혼인 생활이 불순하였다. 팔자사주의 공망을 갖고 있어. 계묘의 그 공망은 진사죠, 진사. 팔자사주의 공망을 갖고 있어 자녀 인연이 박약하다. 여명의 재성이 많고 혼잡되고 관성이 없으면 배우자 인연은 떠다니는 구름과 같으며 풍류다장하여 매움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여명 총결에 여자 팔자의 자녀묘유, 그러니까 왕지가 중 세 글자를 만나면 정인을 따라간다고 하였다. 팔자의 을류운에 여기 보면은 40대죠. 을류운에 자묘유가 모두 갖춰져 이 운의 사랑 따라 여러 번 움직였을 것이다. 사랑 따라 간다는 의미는 바로 배부기자하고 남자를 따라간다는 의미이며, 나아가 또 다른 현상의 하나는 부모의 동의 없이 혼사를 치른다는 의미도 있다. 가출하여 혼사를 치른다는 의미도 포함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잠시만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개해, 을축, 신해, 무자, 여명의 축월의 신금일주입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 사유가 해자축이 같이 모여있는 수국의 신금이에요. 대우는 순행으로 임묘진에서 진사미로 흐르는 운으로 흐릅니다. 명주 2002년 이모년 초, 2002년이면 15살, 17살이잖아요. 17살. 17살 때 이모년 초에 남자친구 꼬임에 빠져 관계를 갖고 미혼인 상태로 아들을 출산하였다. 이모년에, 그러니까 식상운이 였을 때고, 여기 보면은 정묘대운 때 일어난 거예요. 정묘대운 때. 그리고 여명, 이걸 해석하면 여명의 식상이 왕하면, 그러니까 신금일주가 식상이 자해가 되고 해자가 다 있고 수가 왕한 팔자니까, 그러니까 시광한 팔자가 혼인은 필연적으로 불순하다. 시광하면 혼인은 필연적으로 불순하다. 특히 일지상관이면 더욱 그러하다. 팔자 자녀성이 합을 당하고 있으니, 자녀성이면은 이게 이제 더군다나 이제 무자시니까 합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방합이 되어 있는 거죠. 방합. 당하고 있으니 자식이 다른 사람이나 친척에게 입양되어 쉽게 양육되어 지는 것을 나타낸다. 본조 지지가 해자축으로 3회대 하고 천간으로 무게가 간합하니 합의상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합의 힘은 없다. 이런 종류의 합의상 역시 하나의 형기를 나타낸다.
합상과 합하는 다른 개념의 현상이니 후학들은 그 차이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남명입니다. 기축, 계유, 경신, 신무인. 유월의 경금이면 자신의 그 원력을 득해서 힘이 강한 거죠. 거기에 식상이 개가 있고 그리고 인성인 무도 있고 기축이 있습니다. 인왕한 팔자죠. 인비 명주의 아들 1993년이면 이때죠. 기사대원 때 94년 계유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유금 때 93년이면 기사대원의 유금 때 그러면은 사유축에 대해서 힘이 그 금이 더 왕해질 그러니까 금이 묶여가지고 삼합이 되는 때네요. 팔자의 관성 정화의 묘인 축토가 있고 축토 연지에 있습니다. 연지에 축토가 있고 다시 살성 병화의 장생지인 인목이 충국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인목이 여기에 있는데 시지에 있는데 신인충을 하고 있죠. 인신충. 이런 것이 모두 자녀에게 불리한 표지다. 응기이론의 충대합으로 기사대운 응기이론의 충대합으로 기사운은 사신합이 되니 충을 해소하고 함으로 이 대운의 자녀에게 재난이 있다. 또한 원국에 자녀성이 없으니 사와 자녀성이 출현한다면 응기이론 무자파 출현에 해당하는데 계유년은 상관이 투출하니 이 상관이 역시 자녀에게 불리한 십신이다. 관을 극한다는 얘기죠. 남명이니까. 사유축으로 삼합하니 대운지지의 사화가 합거되었다. 여명 네 번째 사례를 보면 정축, 을사, 병신, 임진, 병화일간이 4월 병화. 그러면 걸록이죠. 걸록. 자신의 계절을 얻었고 그러면은 여기 을목 하나가 있고 여기 보면 진의 을목이 있어서 인도 자리를 잡고 있고 식상에 병진으로 임진으로 되어 있는데 식상이 제자리 잡고는 있죠. 명주의 아들이 98년이면 신의 대운으로 98년 무인년에 화상을 크게 입어 신체가 손상을 당했대요. 팔자에 살성이 묘지에 앉아 있으니 살성이면은 병화의 살성이면 임 시지에 살성이 진 위에 앉아 있죠. 진 위에 묘지에 앉아 있으니 자녀에게 불리하며 살성의 장생지가 다시 합을 당하였다. 임수의 장생지가 합당했다는 얘기죠. 이러한 건 역시 자녀에게 불리한 현기이다. 명시주가 공망에 있으니 이 역시 자녀에게 불리하다. 공망이라는 게 이게 어느 공망이냐면 병신, 정유, 그리고 무술, 기해, 경신, 경자, 신해, 신축, 임인, 계묘
그리고 나면 진사가 공망입니다. 근데 이제 시지에 공망을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진이 공망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신의 오는 해충사하니 사해충이 있다는 얘기죠. 신의 대운에 사해충을 하니 사신합, 이 합의 사신합, 월지와 일지에 있는 사신합을 해소하여 자녀성 장생지의 상태가 발생하여 필연적으로 자녀에게 재난이 발생한다. 98년도 무인년은 인해합하니 인합해하니 해충사가 해소되어 원상으로 환원되어 그해 재난이 발생한다. 명리연기의 한연 상태 현기상의 가운데 상이 깨지거나 환원된다면 이런 것이 바로 운기의 전형적인 표현 형식에 속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충을 하거나 극을 당하거나 이랬을 때 상태가 변화한다는 얘기죠. 원상대운을 만나 깨지고 윤연이 개입하여 다시 대운과 명국과 형성된 상의 상태를 깨트린다면 원명국의 상으로 환원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원상을 깨트리거나 환원된 것을 가지고 추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그 시지든 월지든 간에 그 상태가 합을 당하거나 충을 당하면 그때 무언가 발생한다는 얘기니까 그거를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5번째, 여명, 갑인, 기사, 경술, 신사. 여자의 명예 경금이 4월을 경금. 이분은 촉이 좋겠네요. 신사가 신금이 겁재가 옆에 있고, 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식상이죠. 무식상. 보면 명주는 99년 기묘년에 99년이면 이때 대운이면 병인대운에 제대운이죠. 제대운. 병인대운에 기묘년에 딸을 하나 출산하였으나 그 딸은 20년 경진년 뇌에 병이 생겨 요절하였다. 본명저의 팔자에 자녀성 식상이 없다. 이것은 자녀에게 불리한 현기를 나타낸다. 인연이 좀 없다는 얘기죠. 원상의 무식상으로 필자의 상태 이론에 의하면 무자파 출현의 시기로 흉하다. 기묘년인데 경진년에 뇌에 병이 생겨 요절하였다. 무식상으로 필자의 상태 이론에 의하면 무자파 출현의 시기로. 그러니까 무자파라는 경진년이면은 어떤 게 진토가 없었는데 토가 왔다는 얘기인가 봐요. 여명 6번째, 신뢰 6번째로 보면 갑진, 갑술, 병호, 무술. 술월의 병화, 병호, 일주. 명주의 아들 하나를 출산하였으나 지적 장애자였다 라고 얘기하네요. 명팔자에 토가 왕한데, 토가 왕한 여명은 자녀에게 불리하다. 토다 목절하고 목불 능소토하니, 그러니까 토가 너무 많아서 목국토를 해야 되는데 목국토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목이 죽는다, 이렇게 목이 절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이 다 있고, 여기 보면 무토도 천간에 떠 있고, 그리고 사실은 목도 왕한 건데
그러니까 토가 왕하다면 어리석은데 본명조의 토는 자녀성에 있다. 그죠? 식상이니까. 식상이 자녀성이다. 그래서 지적장애가 그래서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 건가 봐요. 그러면 짧은 거는 넘어가고 9번째 남명, 계묘, 경신, 경인, 정해, 신월에 경금이 경경, 비견이 옆에 있고 그리고 목 식상도 있고 남명인데 자녀성의 정해 보면 명주의 아들이 1994년 이때 기사대운에서 경진대운에 변화될 때 운이 변화되는 운이죠. 이때 갑술년에 높은 막루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대요. 팔자의 관성이 남명이니까 관성이죠. 시주에 절각되니 시주에서 정해 시잖아요. 그러니까 관성으로 일단 정화가 해수 위에 앉아 있으니까 약하죠. 절각되니 이것은 자녀를 손상한다는 표지이다. 팔자의 관상이 시주에 절각되니 이것은 자녀를 손상한다는 표지이다. 이것이 원인 중에 하나요. 두 번째로는 살성병화의 장생지인 인목이 이 월령 신금으로부터 여기 보면 월령 신금으로부터 극을 당하고 하고 있다. 정사우는 사신합하니 이 원상 신금이 인목을 인신상충하는 것을 해소하여 장생지 원상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러니까 인신충하던 거를 보면 정사운의 사신합을 해서 변화를 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정사대오는 자녀에게 재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갑술년은 사화가 유년에 인묘되니 신금을 합하는 힘이 없게 되고 신금은 해방돼 원래 인목을 다시 극할 수 있는 힘이 발생됐대요. 이것은 원상이 파괴되었는데 다시 환원되는 것을 나타내며 바로 운기 판단의 중요한 방법에 해당한다. 팔자는 대량의 임상 경험에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 만일 명국에 육친성에게 장생이 있다면 그 육친성의 재액은 종종 장생지가 관건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만일 육친성의 장생지가 합해를 당하거나 충을 당하여 그러한 원상을 파괴하였다면 종종 그때가 해당 육친성의 재난에 해당하는 은기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장생지가 있다 그러면은 경금의 장생지는 사화죠. 그러면 경금의 장생지가 사화인데 팔자에 사화가 있다 그런다면 이 사화가 있다 그러면 사신이 합의되거나 해수가 와서 충을 하거나 이럴 때 변화한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육친의 재난은 더욱 응엄하다. 이런 것은 필자의 대량의 명리 임상 실천 경험에서 나온 것이니 후학들은 적용해보고 더욱 발전된 이론으로 다듬어 보기 바란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그랬다는 그 경험치라는 얘기죠. 무술, 기묘, 기해, 경호 보면은 81년도에 신유년에 병신월에 장애인 딸을 출산했대요. 81년도면 이때죠. 개축대운에 임자대운으로 변경될 때, 변환할 때 발생한 사건이라는 얘긴데, 그러면 기토 일간이 묘월의 기토가 경호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식상이 상관이 앉아 있고 거기에 인성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시에 인성이 앉아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자녀에게 좀 불리하죠. 팔자의 여명이 시주의 인성을 만나면 자녀를 극한다. 그리고 자녀성은 바로 시간에서 절각에 있으니 경금이 오화에 앉아 있으니까 극을 당하고 있다. 개축운은 자녀성의 표지에 해당하니 이 역시 극을 당하는 것이며 묘지에 인묘된 것은 필연적으로 인묘운의 자녀에게 재난이 있다. 후학들은 기억하라. 하나밖에 없는 육친성이 극을 당하고 묘를 만나면 하나밖에 없는 육친성이 극을 당하고 묘를 만난다면 종종 그 육친은 병원에 들어가지 않으면 묘지나 감옥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그러면은 개수가 이 시지에 있는데 진월에 태어났다 라고 한다면 개수 하나만, 수가 하나만 있는데 진월에 태어나면 이때 극을 당하는 운이면은 토운이나 토운에, 그러니까 비겁운에 묘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종종 이러한 명은 양원지상이라 하여 병원이나 법원에 관련된다고 한다. 본조 원국 자녀성 경금이 을목과 을경합을 하는 상이다. 을목이 을경합, 상관과 합하는 상이죠. 편관이. 경금이 을목과 을경합을 하는 상이다. 81년도 신유년에는 을신으로 충환이 합을 깨뜨리고 경금이 상태의 변화를 발생시킨다. 또 경금이 신금을 만나며 응기유론의 음양전환의 환기가 발생한다. 천간 경금이 지지에서 신금 유금을 만나고 통군하니 응기이론의 무금파 유군에도 해당한다. 이건 역시 경금의 상태의 변화를 발생시킨 것이다. 이렇게 상태 변화를 많이 발생시키니 원래 자녀성의 원상태가 변화하고 원래 자녀성의 상태가 변화하니 그의 특정 현상이 응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기본적으로 원래 상태가 건강하였다면 상태 변화가 되어 건강하지 못하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다. 상태 명리학은 이러한 원명국의 상태와 대운과 유년이 개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상태 변화를 읽어 운명을 예측하는 명리학 학파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러니까 상태 명리학은 이런 원명국의 상태와 대운과 유년이 개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상태 변화를 읽어 운명을 예측하는 명리학파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명리학파 중에서도 자기네 거는 이렇게 그 상태 변화를 읽어내서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남명, 무신, 을축, 임인, 계묘. 축월의 임수 일간입니다. 임수의 식상이 왕하고 비견, 겁재도 있죠. 남명이면은 여기에 관이 들어가야지 되는데 식상이 들어가져 있으니까 자녀에게 불리하죠. 95년 을해년에 95년이면 무진대운이네요. 관대운이네요. 관대운. 자녀에게 발생하는 일이 있다. 명주의 아들 하나가 엄중한 병을 얻어 많은 돈을 병원비로 사용하였다. 남명팔자의 시주에 상관이 있다면 자녀를 극한다. 관을 극하니까 연천간의 자녀성 무토가 을목으로부터 극을 당하고 월지 축토 자녀성은 계두되니 자녀성 축토가 계두되니 이 모든 것이 자녀 분리의 현기이다.
을해년은 상관이 왕하여 자녀를 극하는 형기가 더욱 강렬하다. 원래 을목은 토를 극할 힘이 모자랐는데 을해년이 되니 유년에서 힘을 얻어 토를 가열차게 극할 수 있게 되어 자녀에게는 반드시 재난이 발생된다. 상관경관한다는 얘기죠. 필자의 상태 이론 중 원상이 극을 당하는데 힘이 부족하여 극사하지 못하는 경우 세운에서 가력한다면 극사하게 되니 역시 하나의 상태 변화에 해당된다. 나머지는 좀 넘기고요. 네 번째, 쌍포태의 사례. 쌍포태라는 건 쌍둥이 얘기예요. 남명입니다. 정사, 이민인, 개축, 경신. 인월의 계수일간이네요. 네, 계수일간인데 명주는 2001년 이때죠. 경자대운 때입니다. 경자대운에서 기해대운으로 바뀌는 때 신사년에 여자 쌍둥이를 얻었대요. 신사년에. 그러면은 정사, 명지가 움직였다는 얘기죠. 본저의 원국의 인목이 공망이고, 그쵸? 그 인목이 개축일간이기 때문에 인묘가 공망이에요. 공망이고 시지가 간지일기로 모두 인성이다. 이 역시 자녀에게 불리한 표지이다. 그런데 쌍둥이를 얻었으니 아마 후일 자녀에게 재난이 있지 않을까 두렵다. 그렇다면 쌍포태의 부모팔자는 어떤 형기가 있는 것인가? 만일 팔자에 근거한다면 쌍둥이는 쉽게 판단이 되는가? 경험에 의해 쌍둥이 부모팔자는 다음과 같은 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일단 공개하니 참고하여 연구해 보길 바란다. 쌍생아를 낳기 쉬운 팔자의 특징은 1. 사주지지의 인사신해의 글자가 많은 사람. 생하는 글자가 많은 거죠. 팔자 중에 인신사에는 사장생지이다. 팔자 중 남명은 관살이 자녀이고 여명은 식상으로 자녀를 본다. 만일 팔자 중 자녀성과 궁에 모두 장생이 있거나 하면 쉽게 쌍포태를 둔다고 했다. 팔자 중 해수가 많다면 쉽게 남아 쌍포태를 얻기 쉽고 사화가 많다면 여와 쌍포태를 두기 쉽다고 하였다. 그것도 이제 해수가 많으면 남자, 사화가 많으면 여자의 쌍생활을 얻기 쉽대요. 팔자 중 일주와 시주가 천지상합하여 원앙상함을 하고 있는 사람. 팔자 중 일주하고 시주가 천지상합하여 그러면은 내가 무토일간이면 시주에 개수가 있다든가 기토일간인데 갑이 있다든가 뭐 이랬을 때 상합하여 원앙상합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팔자 중 일주는 자신을 대표하고 시주는 자식을 대표하는데 일주와 시주가 상합한다면 천간과 천간과의 상합을 조성하고 지지와 지지 간의 상합을 조성한 사람은 자기와 자녀 연분이 깊은 사람이다. 동시에 팔자 중에 천간에 천상이 나타나니 일과 시주 천간 상합은 천시, 천리의 도움이 있다 하여 쌍포태를 얻기 쉽다고 하였다. 사주 중 미토가 변상인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팔자 중에 미토는 계절적으로 6월에서 음기가 깊어지고 양기가 옅어지니 양기는 넘침이 없고 음기는 모자람이 없어 음양이 평형되어 길하다 하였다. 그러니까 미토라는 거는 계절적으로 6월이에요. 특히 을목이 왕성하여 스스로 무성하게 되므로
팔자 중 2개의 미토가 있는 사람은 조합이 타당하여 쌍포태가 쉽게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정리하면 시주에 인신사회가 많은 사람, 그리고 시지와 상합하는 사람, 일간과 상합하는 사람, 그리고 미토가 2개 있는 사람. 그러면은 두 번째 남명 사주를 보면 임자, 을해, 정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아들 쌍둥이를 낳았대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인신사에서 해해가 있는 거니까 이 장생지가 목의 장생지를 갖고 있는 거죠. 목의 장생지. 그러면은 쌍포태 출산 사주는 앞의 서술을 참고하라. 맞죠? 인신사에 해해가 있으니까 장생지가 있어서, 그리고 그 해수가 많으면 남자 쌍둥이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아들 쌍생아를 얻었대요. 그리고 여명의 경우, 갑진 경우, 갑인, 무진 5월에 여기 보면은 인목이 있고 인후술 합의되어 있고, 보면은 명주는 을축년에 을축년 85년이면 무진대원이네. 무진대원. 남녀 이성 쌍생아를 낳았다. 남아는 10분 일찍 출생하고 두 아이 모두 명문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팔자 연시가 복음이다. 갑진과 무진이 있다는 얘기죠. 식상이 등령하였다. 무토가 5월에 있으니까 힘이 있다는 얘기죠. 복음은 하나의 중복상으로 하나의 중첩가 되는 상이니 쌍둥이의 상이다. 이거는 여기에 없는 얘기네요. 그죠? 하나만 더 볼게요. 경호, 무술, 을축, 병술, 시. 수월의 을목이. 여기에서는 복음이라 하면은 월과 시가 복음이네요. 팔자에 명조팔자에 목화가 충전하니, 그쵸? 목화가 충전한다. 충천하니 바로 예술과 관련이 있다. 을목 하나 있는데 월상 병술과 시상의 병술이 복음이다. 병술은 일주 상관과 상관고에 해당한다. 저 을목의 상관이니까 상관고에 해당한다. 상관은 여인의 자녀이고 2개의 술과 축토는 여성의 생식기에 해당한다. 본 여성의 생식 기능에 이상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만일 쌍포태의 출산을 추론하면 당연히 유년과 결합하여 보아야 한다. 유년이면 여기 보면은 개미년 정도가 돼야지 되는 건데 해석만 갖고 월상 병술과 병술, 시상의 병술 복음, 복음은 쌍태아에 관한 거, 그리고 상관고가 있죠. 상관은 여인의 자녀이고 2개의 술과 축토는 여성의 생식기에 해당한다. 본 여성의 생식 기능에 이상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쌍포태의 출손을 추론하면 당연히 유년과 결합하여야 보아야 한다. 다음에 형제 5절의 형제 자매를 볼까요? 시간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